24일 0시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유흥주점 등은 사실상 영업이 중단되고 학교와 공연장, 종교시설도 인원이 제한됩니다. 의정부의 한 노래방에서 일하던 도우미가 코로나19에 확진돼 이 도우미와 접촉한 업주와 손님 등 모두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은 동선을 숨긴 도우미를 경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국방부가 정화 작업을 한 의정부 미군기지터에서 오염물질이 검출됐습니다. 국방부는 토양이 아닌 안반에서 기름이 검출됐다며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토지를 매입한 사업자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유럽연합이 지원하는 최대 연구기관과 골다공증 치료제를 활용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치료제 개발을 위해 공동 연구에 나섰습니다. 경기도 공공배달앱이 내년부터 27개 시군으로 확대됩니다. 주간 경기도에서 정리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24일 0시부터 수도권 지역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됩니다.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감성주점과 콜라텍, 헌팅포차는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져 사실상 영업이 금지됩니다. 노래 연습장은 4제곱미터당 1명의 인원 제한과 함께 밤 9시 이후 영업이 중단됩니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며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로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유치원과 초중교는 등교 인원이 3분의 1로 제한되고 고등학교는 3분의 2만 등교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 밖에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영화관과 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우기를 해야 합니다. 의정부 노래방에서 도우미와 손님 등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18일 확진된 A씨는 의정부의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는 것이 밝혀졌으며 A씨와 접촉한 노래방 업주와 손님 등 6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보건당국 조사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일한 사실을 숨겼지만 GPS 등을 통해 동선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건당국은 A씨를 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3일 0시 기준 76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6,518명으로 늘었습니다. 경기도 확진자는 지난 20일 93명이었지만 사흘 연속 70명대를 유지하며 확산세가 다소 주춤하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집단 감염 이외에도 기존 확진자와의 접촉 등을 통한 감염 사례가 발생하는 등 감염 경로가 다양화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병상 가동률은 55%로 상승했으며 중환자 치료 병상은 77.8%로 병상 부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최근 의정부의 옛 미군 기지터에서 오염물질이 검출됐습니다. 국방부가 최근 5년 새 2번이나 정화를 한 기지였는데요. 국방부는 토양이 아닌 안반에서 기름이 검출됐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인 반면 이 땅을 사는 사업자는 국방부가 책임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미군의 유류 저장소 캠프 시어즈가 60여 년간 주둔했던 곳입니다. 국방부는 기지를 반환받은 이후 2번에 걸쳐 정화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기지가 있던 자리에 기름띠가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맨홀에서 나오는 지하수엔 기름이 둥둥 떠 있습니다. 결국 예정됐던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은 멈춰섰습니다. 사업 시행사가 정밀 조사한 결과 이 땅에서 납과 비소 등 유독 화학물질 등이 검출됐습니다. 저희가 땅을 살 때는 위를 다 덮어놔서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화가 완료됐다는 얘기만 믿고 샀는데 국방부의 위탁을 받아 정화를 한 한국환경공단은 안반을 오염의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안반에 오염이 되어 있는 게 정화가 안 된 상태에서는 계속 이렇게 지하수위나 이게 변동에 따라서 유출이 되다 보니까 기지 정화의 기준인 토양환경보전법을 보면 토양 정화를 토양 중의 오염물질을 감수하거나 제거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를 근거로 토양만 정화할 뿐 안반은 정화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또 안반에서 기름이 나오는 사실은 토지 매매 계약 당시 시행사도 알고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당사자랑 협의를 다 이야기를 한 거죠.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그것을 나병한테 넘긴 게 아니고. 반면 시행사 측은 국방부가 애초에 정화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며 국방부가 책임지라는 입장입니다.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정화를 하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지금 암이냐 토양이냐 이거를 나누기보다는 그거는 책임을 회피하는 하나의 기지 정화 이후 안반 문제로 오염물질이 다시 검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국회에는 미군 기지를 정화할 때 토양이 아닌 안반까지 정화해야 한다는 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네, 의정부 시의 미군 공여지는 국가 안보를 위해 시민들이 희생을 치르면서 얻은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런데 의정부의 희망과 기회의 땅이 될 것이란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아직까지 갈 길이 먼 듯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토양 오염 때문인데요. 지난주 경기도의회가 캠프 시어즈 현장을 방문해 나섰습니다. 권재형 경기도의회 의원과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의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정부 출신 권재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국정감사에서 김민철 의원이 기름이 범벅이 된 캠프 시어즈 흙을 들어 보여서 이목이 집중이 됐는데 실제로 눈으로 확인하신 그 캠프 시어즈 현장은 어땠습니까? 네. 그 본 사업지는 우리 미래 한국의 차세대에게 4차 산업혁명과 연계된 미래 직업의 길잡이가 될 청소년 미래 직업 테마파크가 조성될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토양 오염으로 현재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현장은 여전히 그 웅덩이에 기름띠가 형성되어 있고 겉으로 드러나는 안반 표면에도 기름이 오염된 형태로 역력히 보이고 있었습니다. 또한 시료 채취를 위해 그 뚫어놓은 그 구멍으로 기름이 새어나와서 기름의 냄새가 좀 역겨울 정도로 냄새가 심했습니다. 네, 캠프 시어즈 상황이 참 심각한데요. 개발을 하려면 토양 오염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경기도는 담당 권한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장 방문하셨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하셨습니까? 네, 사실 경기도가 책임이 없다는 것보다도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요. 또 경기도는 그 민간 개발사 측에서 현재 경희대학교 지구환경연구소에 의뢰해서 토양에 대한 그 정밀 조사를 하고 있고요. 아마 결과가 이미 나왔을 것인데 그걸 토대로 경기도는 의정부시와 개발사가 협력해서 국방부에 정상적으로 정화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민간 개발사도 함께 했죠. 적기 네네. 개발이 가능할지 궁금한데 현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일단은 사업도중 토양 오염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되어 계획된 2022년도 말에 공사의 기간을 마치기에는 어려운 것은 현실이고요. 민간 개발사 측에서는 국방부의 협상이 어려워지게 되면 그 미래 체험관 조성 사업의 그 앞날이 깜깜하다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힘든 상태죠. 현재로서 이제 제대로 진행되기는. 네. 네, 미군 반환 공여지를 제대로 살리고 또 제대로 개발하기 위해서 해안을 모을 때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시급하다고 보시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특별법 제12조 제5항에 보면은요. 국방부 장관은 방한공여구역을 징발, 해제 또는 양요, 그리고 매각 등 처분하기 전에는 토지에 있는 지상물, 지하에 있는 지하 내설물,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해야 한다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오염된 풍화암을 국방부의 주장대로 암석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민간 개발사의 주장대로 토양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암판정위원회나 환경부 소관의 토양전문위원회 등의 명확한 정의가 우선 되어야 하겠고요. 법률적 제도 마련을 위해서 의정부 의뢰에 김민철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안과 토양환경보존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주한미군 공여지의 토양 오염을 정화할 범위는 해당 구역의 토양뿐만 아니라 안반에도 미친다는 그 점을 법률로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저희 경기도에서는 미군 공여지 개발에서 선 반환 그리고 후 구상권 청구 방식으로 공여지를 우선 반환하고 환경 정화는 지자체나 개발자 측에서 책임을 지고 책임지고 환경 정화를 하고
그 후에 국방부의 구상권을 청구하는 형태의 반환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네,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책임 있는 지원이 요구되고 있는데요. 반쪽짜리 반환이 아닌 환경정화 문제가 해결된 온전한 반환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권재형 의원이었습니다. 한 주간 경기도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주간 경기도 시간입니다. 경기도와 유럽의 한 연구기관이 골다공증 치료제를 활용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치료제 개발을 위해 공동 연구를 추진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세계 지자체에서 시범 시행되는 경기도의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내년에는 의정부와 양주 등 27개 시군으로 확대됩니다. 주간 경기도 김호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경기도와 유럽의 돈페제약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공동 추진합니다. 돈페제약은 유럽연합이 지원하는 대표 기관으로 이탈리아 대학연합 연구 컨소시엄도 함께 참여합니다. 양 기관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골다공증 치료제 랄록시펜을 활용해 치료제 개발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돈페제약은 랄록시펜의 비임상 및 임상시험 계획과 결과, 슈퍼컴퓨터를 통해 발굴된 코로나19 바이러스 물질에 대한 정보 교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연구원은 한국질병관리본부와 함께 랄록시펜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효과를 확인했다는 공동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화성과 오산, 파주 등 3곳에서 시범 실시되는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내년에는 27개 시군으로 확대됩니다. 경기도는 최근 배달특급 2차 사업지 공모 신청을 마감한 결과 의정부와 양주, 포천과 동두천, 연천 등 24개 시군이 접수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주체인 경기도 주식회사는 내부 심사를 거쳐 내년 12월까지 공모에 신청한 24개 지자체 모두에서 배달특급을 서비스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분기에는 포천과 김포, 수원과 양평, 이천 등 5곳에서 서비스를 시작하고 준비가 완료된 시군부터 사업을 시작해 2분기에는 9곳, 3분기에는 7곳, 4분기에는 3곳 등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경기도가 2차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동두천과 연천에 14억 원의 재정을 지원합니다. 도는 지난 9월 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2차 지급하는 시군에 인구 1인당 10,000원 상당의 재정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동두천시와 연천군이 전 주민에게 10만 원씩 2차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2개 시군은 인구수에 따라 재정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재정 지원은 특별 조정 교부금을 통해 이루어지며 2차 재난 기본소득 지급으로 138억 원이 골목 상권에 풀릴 전망입니다. 경기 사랑대학생 UCC 공모전 출품작에 대한 SNS 심사가 실시됩니다. 경기도는 지난 9월 4일부터 2달간 대학생 창작 콘텐츠 공모전을 실시한 결과 모두 55편의 작품이 출품됐다고 밝혔습니다. SNS 심사 참여는 경기사랑대학생 UCC 유튜브 채널에 접속해 마음에 드는 영상을 골라 좋아요를 누르면 됩니다. 출품된 작품은 전문가 심사 50점과 SNS 심사 50점을 합산해 70점 이상의 작품 중 점수가 높은 순으로 수상작이 선정되며 오는 28일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시상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증강현실과 가상현실로 도자기를 체험할 수 있는 현대 도예전이 경기도 미술관에서 개막했습니다. 경기문화재단과 한국도자재단 간 협력 사업으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는 공중정원, 상상의 공간을 주제로 다음 달 16일까지 열립니다. 전시회에서는 도예작품 관람은 물론 세계 도자 비엔날레 대표 작품 8점을 증강 가상현실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증강현실과 가상현실과 같은 다양한 기법을 도자 예술에 접목해 다채로운 예술 경험을 즐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저희 헬로티비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